자, 64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에 대한 문제들인데 몇 개만 복습하는 의미로 몇 개만 좀 풀어볼까요? 우선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64쪽에 3번을 보면은 조건 PQ에 대해서 요 명제의 역이 참일 때 공기나 이거 보여 안 보여? 특수반. 거기서는 보이니? 네. 보여? 자, 이 명제의 역이 참이라 그랬는데 역은 하느라 어떻게 하는 거였지? 자리를 바꿔요. 그치, 자리를 바꾸는 거지. 그러면은 요 명제의 역이면은 그냥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요 명제 역이면은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not q이면 p이다. 이게 참이겠지. 이게 참인데 이거랑 똑같은 게 지금 보기에 있나요? 얘랑 똑같은 건 없죠. 근데 우리가 이 녀석이 참이면 반드시 얘와 같이 참이 되는 애가 누구지? 얘의 대우, 그치? 얘의 대우는 얘랑 항상 참거짓이 같다 그랬잖아. 그럼 요 녀석의 대우를 골라주면 그게 답인데, 자, 요 녀석의 대우, 이게 뭘까 주여가? 얘의 대우 not p이면 q이다, 맞죠? 얘가 대우죠. 그럼 보기 중에서 not p이면 q이다, 2번을 고르면 되겠네, 그치? 얘가 답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유형 중에서는 대우를 이용해 가지고 상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5번을 한번 볼게요. 5번 5번을 보면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명제 A 플러스 B가 7보다 크면 A가 K보다 크다 또는 B가 3보다 크다인데, 우리가 이 명제가 이 명제 자체로 생각하지 말고 이 녀석의 대우를 한번 구해 볼게요. 얘 대우. 자, 이 녀석의 대우를 구하려면은 이 뒤에 있는 것을 부정해야 되는데, 그지?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얘를 부정하면 A를 기준으로 읽으면 A는 K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지? 작거나 같다, 그죠? 또는이라는 것도 바꿔줘야지. 부정할 때 또는은 그리고로 바꾸는 거지. A는 K보다 작고, 이거 이고,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B는 또 어때?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요것도 또 부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부등식만 바꾸면 되죠. 부등호만 바꾸면 돼. A 플러스 B가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아까보다 생각하기가 훨씬 편해요. 왜냐면 여기 중간에가 그리고잖아요. 그리고니까 이것도 성립을 하고 동시에 이것도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계산이 가능하냐면 이 두 식을 그냥 더해버려. 가간법 하는 것처럼 그냥 더해버리면 돼요. 더해버리면 A랑 B랑 더해져가지고 A 플러스 B 가운데 부등호, 그리고 오른쪽은 K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요게 요거하고 똑같을 때가, 그때가 K가 가장 커질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K 값은 몇이라고 보면 돼요? 4. 그치? K는 4.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주어진 명제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대우로 바꿔서 사용하면은 생각하기가 편할 때가 있어. 그래서 주어진 명제를 딱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면은 걔 대우 명제를 써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우가 훨씬 이해하기 편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쪽으로 넘어가서 65쪽에서는 우리 10번을 한번 볼게요. 10번. 자, 이게 이제 엊그제 했던 필요조건, 충분조건에 대한 얘기인데, 서영아,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면은 그때 얘가 무슨 조건이었지, 서영아? 어떤 조건? 충분이었지. 얘가 충분 조건이었고, 반대쪽에 있는 애가 뭐였죠? 필요 조건이었죠. 그쵸? 주는 애가 충분, 받는 애가 필요. 그랬었죠.
그러면 지금 10번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하영아, P랑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어때야 돼요? 그죠?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거꾸로 Q이면 P이다도 같이 참이어야지. 요렇게 되면은 얘도 필요 충분, 얘도 필요 충분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치?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방향으로 다 참인 걸 찾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똑같은 조건인 걸 찾으라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그냥 서로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P 조건과 Q 조건이 완전히 같은 것을 찾는 건데 1번은 어떨까? 이거이면 이거이다 어때요? P이면 Q이다. 아닐까? X하고 Y가 서로 지금 어떤 거야? 부호가 반대인 거 아니야? 그죠? 부호가 반대이면 제곱시켰을 때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3이랑 마이너스 3 같은 거 있잖아. 이 서로 부호가 반대인데 얘도 제곱시키고 얘도 제곱시켜버리면 서로 어떻게 돼요? 같아지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참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쪽 방향은 참이에요. 이쪽 방향은 참인데 그럼 반대 방향도 참일까? 그건 아니지. 제곱해서 똑같다고 해서 걔네들이 이렇게 서로 부호가 반대인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 그냥 똑같은 수일 수도 있으니까. x제곱이랑 y제곱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 x랑 y가 직접 똑같을 수도 있고 x랑 y가 부호가 반대로 같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이면 이거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한쪽 방향만 참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하늘아, P는 무슨 조건이야 이때? 필요 조건. P가 화살표를 줬는데 P가 화살표를 줬으니까 P가 충분 조건이지. 네. Q가 필요 조건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2번에서 주혁이 해봐. P이면 Q이다는 어떨 것 같아, 주혁아? 양수랑 음수를 곱했더니 음수다. 이렇게 한참 고민할 문제가 아닌데? X가 지금 무슨 수예요? Y는 무슨 수예요? 그럼 양수랑 음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곱했더니 0보다 작다 그랬잖아. 맞죠? X가 양수고 Y가 음수인데 둘이 곱하면 음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 X랑 Y랑 곱해서 음수면 X가 양수고 Y가 음수다. 이건 어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반대로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일 수도 있으니까. 역시 반대 방향은 안 됩니다. 그러면 서영아, 얘는 무슨 조건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P는 어떻게 하고 있어? 화살표 주고 있으니까 충분 조건이죠, 그죠? 충분 조건. 자, 그 다음에 3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이거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요 거의 대부분 0보다 크지 않나요? 웬만한 숫자를 집어넣으면 다 0보다 크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항상 성립하나? 모든 실수에 대해 다 성립하나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보다 크지 않은 경우 뭐가 있을까? 자, 여기서의 P는요 x는 0이고 y는 0이다의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x는 0이고 y도 0이다 그때 빼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니? 0, 0 집어넣으면 더했을 때 0 되잖아요. 그때만 유일하게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고 그 밖에는 전부 다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0,0 빼고 나머지 다를 얘기하는 조건이에요. 그럼 얘는 뭘까? 얘는 x 곱하기 y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거는? 그지? 이거는 둘 다 양수거나 혹은 둘 다 음수다니까 x, y의 부호가 같다라는 의미죠. 그죠? 부호가 같다. 그러면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x는 0, y는 0 빼고 다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 안에는 뭐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4인 경우도 들어가 있을 거고 아니면 x가 뭐 1이고 y가 뭐 5인 경우도 들어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p 안에는. 근데 그거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죠. 그쵸? 그러면 x, y의 부호가 같으면 이렇게 된다라고는 말할 수 있나?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왜? 부호가 같다는 얘기는 양수든지 아니면 음수란 얘기잖아. 아무튼 x랑 y 중에 0은 있을까 없을까? 0은 없잖아. 0은 없으니까 이거이면 00 빼고 다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요거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요 방향만 참이기 때문에 경빈아 얘는 그럼 무슨 조건이라고 봐야 돼? p는? 필요 조건이죠. 그쵸? 필요 조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방금 말한 요 명제가 조금 헷갈리면은 우리 아까 이런 말 했잖아. 이 명제가 헷갈리면 뭘 생각해 봐도 된다? 예예? 부정 말고 항상 얘랑 참거짓이 같은 게 뭐야?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여기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에 이거의 대우를 생각해 볼게요. 얘 대우. 이거의 대우면은 not Q이면 not P이다잖아. 그지? not Q이면 not P이다. not Q면 뭐야? 여기에서 어떻게 한 거? 아, not Q면 여기에서 어떻게 한 거? 부등호를 어떻게 한 거? 바꾼 거. 그러면은 x, y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이면 그 다음에 not p는 뭐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보다 어떤 거? 작거나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런데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 y 값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아까 여기서 얘기한 거 있잖아. x는 0이고 y는 0이다라는 이 친구 하나만 이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절대로 얘를 만족할 수 없어요. 제곱끼리 더했는데 0보다 작은 건 아예 불가능하잖아. 0이 되는 순간밖에 없거든요. 얘를 만족하는 건. 그래서 x는 0 그리고 y는 0 이겁니다. 이 조건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x 곱하기 y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여기는 뭐 0,0도 있겠지만 뭐 1,0도 있을 거고 뭐 1,2도 있을 거고 아니 1, 마이너스 2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조합이 다 가능하죠. 얘는.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많은 집합이고 얘는 원소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집합이에요. 그러면 하영아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거 맞을까 틀릴까? 그죠? 얘가 원소 하나밖에 없고 얘가 더 큰 집합이죠. 그럼 이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이 방향이 참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방향이. 그지? 0,0이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방향이 참인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대우 명제 말고 원래 명제로 돌아왔을 때도 이 방향은 거짓이고 반대로 이 방향이 참이구나. 이렇게 대우를 이용해서 확인하면 조금은 더 편한데 그래도 좀 쉽지 않은 명제예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반대 방향만 참입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은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랑 같다인데 이거 기억나니 얘들아?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랑 같다는 게 무슨 뜻인지? 경민이 기억나?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랑 같다. 기억나? 그럼 이거는요. 절대값 x가 그냥 x다. 이거는요. 어떨 때 이게 성립하고 어떨 때 이게 성립할까? 예를 들어봐. 만약에 절대값 안에 3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3이죠. 근데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2죠. 이게 3 입장에서는 자기 모양 그대로 밖으로 그냥 나간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2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부호가 바뀌어서 나간 거잖아. 그치? 그지? 그러면 이 경우가 지금 요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가 요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얘가 성립할 때는 언제냐면 이것처럼 x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그치? 양수면 절대값 안에 양수가 있으면 걔가 그냥 그대로 밖으로 나가니까. 그치? 그래서 요 경우는 x가 양수일 때라고 기억하시고 얘는 뭐예요? x가 음수일 때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조심할 게 양수, 음수의 그 중간이 누구죠? 0이지, 0. 0은 어떨까, 0? 0은 여기다 넣어야 될까, 0은 여기다 넣어야 될까? 둘 다에다 넣어야 돼요. 그죠? 둘 다에다 넣어야 돼요. 왜냐면 0에다가 절대값 씌우면은 0인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이거를 0에다가 절대값 씌운 게 마이너스 0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마이너스 0도 0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둘 다 맞기 때문에 0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요 경우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하고 같다.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뜻으로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x다. 이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4번을 잘 봐봐. 4번에 지금 P 조건이 방금 말한 요거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였잖아. Q 조건 어떻게 생겼어? 똑같죠. 그죠? 이렇게 P 조건과 Q 조건이 완전히 동일한 조건일 때 얘네는 서로 무슨 조건이 된다고?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명제 단원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야. 좀 헷갈리는 거, 특히 뭐 실수나 이런 식에 대해서 0보다 크네 작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뭐 생긴 게 복잡하다고 피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게 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거짓이면 이게 왜 거짓이지? 고민해보고 안 되면 물어보고, 그래서 다음번에 그 명제를 만났을 때는 맞춰야지. 답은 4번입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은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두 명제 P이면 Q이다, 그 다음에 not R이면 not Q이다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자, 일단 요거하고 요거가 있으니까 서영아, 우리는 얘네 둘의 무엇도 같이 사용해주면 좋죠? 대우, 그죠? 얘 대우는 뭐지? not Q이면 not P이다, 그쵸? 얘의 대우는 뭐죠? Q이면 R이다, 맞아요. 자, 이렇게 4개의 명제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참인 명제예요. 자, 근데 주혁아, 기억이 맞는 말이 되려면은 어떤 명제가 참이어야 돼? P면 Q이다가 참일 때 P가 무슨 조건이었니? 주잖아. 화살표를 주잖아. 화살표 주면은 뭐야? 충분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P가 필요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기억에서 얘기하고 있는 명제는 뭐예요? 아이고. 그치? Q이면 P이답니다. Q이면 P이다. 이것이 참이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건데 Q이면 P이다가 참인가?
자, 이 중에서 확인해봐. Q에서 출발해서 P까지 갈 수 있니? 없죠. Q에서 R로 갔는데 그 다음에 R로 시작하는 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명제는 참이 아니죠. 그러면 기억은 틀렸죠. 하영이 오케이? 자, 그럼 니은이 참이 되려면 하영아 어떤 명제가 참이어야 돼? Q가 무슨 조건이 될 때야? 충분하니까 어때야 돼? 줘야지. 화살표를 줘야지. Q가 누구한테 화살표를 줘야 돼? R한테. 그러면 Q이면 R이다 라는 명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 딱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니은은 어때? 맞지요. 자, 그럼 하늘이 디귿이 참이 되려면 어떤 명제가 성립해야 돼? P는 아니다. 그쵸. P이면 R이다 라는 명제가 성립해야 되죠. 근데 봅시다. P에서 출발해서 Q로 갔고 다시 Q에서 출발해서 R로 갔으니까 그럼 우리는 P에서부터 R까지 바로 이렇게 명제를 만들어도 되죠. 그쵸? 이것도 참이죠? 3단 논법에 의해서 그러면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5번. 그치? 요거는 쉽다.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자, 16번은요. 세 조건 PQR에 대해서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랬어요. 방금 한 거랑 똑같다. 자, 주역해봐. 요게 성립하려면은 어떤 명제가 참여해야 돼? Q이면 not P이다. 그쵸? 요게 성립해야 돼. 근데 주역아 우리가 이거를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은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 안에 포함돼야 돼요? Q가 P에 여기 not 있잖아. P에 not이면 뭐야? not이면 not이면 여집합이란 뜻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 이거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서영아,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얘는 명제로 쓰면 뭐지? 뭐이면 뭐이다? R이면 P이다. 맞아요. 자, 그러면 서영아 이것도 집합으로 생각을 해볼까? 얘가 성립하려면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에 포함되면 돼요? R이라는 집합이 P라는 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겠지, 그치? 네, 이 명제가 참이면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요게 성립하고 요게 성립하는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 있겠나요? 전체 집합 하나 놓고, 자 여기 전체 집합 U 하나 놓고요. 일단 P를 그려야 되겠죠? P를 그려요. P 집합을 이렇게 그립니다. P를 그린 다음에 R이라는 집합은 어때야 돼? R이라는 집합은 P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R은 어디다 그려요, 경빈아? P 안쪽에다가,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R이라는 집합을 그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Q라는 집합은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럼 하늘아 어디다 그려야 돼, Q는? P 빼고 나머지. 그치? 이 바깥쪽 영역 안에다가 Q를 그려야지, 그치? 바깥쪽 영역. 그래서 여기 P랑 닿으면 안 돼. P랑 안 닿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Q를 그려주시면 이게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벤 다이어그램이다. 그치? 자, 그럼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 상황에서 항상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답 찾기 쉬워. 딱 보면 보여. 뭐가 항상 옳을까? 몇 번? 2번? 1번. 답이 몇 번이야? 1번이죠. 아니 지금 여기 P집합이 여기 있고 Q집합 여기 있잖아. 여기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았잖아. 교집합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 1번이고요. 자, 하나씩 점검해 보면 2번이죠. 2번. P랑 R의 교집합. 주혁아 다시 봐봐. P랑 R의 교집합. 큰 놈 작은 놈이지. 큰 놈이랑 작은 놈이랑 교집합을 하면 누가 나와요? 야씨. 교집합하면 네 머릿속에 교집합은 요런 이미지가 교집합 아니니?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교집합은. 근데 합집합은 어때? 합집합은 이만큼 아니니? 당연히 교집합이 조그만 거고 합집합이 큰 거잖아 기본적으로. 그럼 큰 놈이랑 작은 놈이랑 교집합을 하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 작은 놈이 나와야지. 작은 놈이. 얘 R인 거죠. 얘 R인 거고. 그 다음에 P 교집합 R의 여집합. 자 하영아 딱 보면 얘는 우리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 그죠? P 차집합 R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P라는 집합에서 R이라는 집합을 뺐어요. 빼도 여기 있는 원소들은 남지 않나? 그죠? P에서 R을 빼면 여기 있는 원소들이 남죠. 그러니까 공집합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얘도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Q에서 R을 뺐어요. 자, Q는 여기 있고요. Q에서 R을 차집합시켰어요. 하늘아, Q에서 R을 차집합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냥 Q죠. 왜? 빠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저기 무슨 말인지 알아? 서영이 무슨 말인지 알아? Q랑 R이랑 아예 만나는 부분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Q에서 R을 빼라 그래도 실제로 뺄 셈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Q 그냥 그 자체로 가만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Q라고 해야 되겠고. 그러면은 하영아 R-Q, R 차집합 Q는 뭐예요? 그죠. 이것도 빠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R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그치?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도 그래서 틀렸고 Q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이면 어디야? Q의 여집합이면 이만큼 다 되잖아. 이렇게 Q의 여집합 이만큼. 이게 다 Q의 여집합인데 이 Q의 여집합에다가 누구를 합집합시키라 그랬냐면 R을 합집합시키래요. R이면 요건데 요걸 합집합시켰어. 그렇다고 해서 전체 집합이 되나? 안 되죠. 여기가 색칠이 안 됐잖아. 전체 집합이 되지 않죠. 탈락. 네. 맞는 것은 1번이고 핵심은 여러분들이 요 말을 읽으면서 요 명제를 표현을 하고 그걸 이렇게 집합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답을 판단해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자, 18번도 조건, 필요 조건에 대한 얘기인데 이 녀석도 명제로 먼저 표현을 해봐야 되겠지. 자, 서영이 해보자. not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서영아. 그럼 어떤 명제가 생각나? Q이면 not P이다. 그쵸? Q이면 not P이다가 생각이 나요. Q이면 not P이다. 자, 그러면 Q는 여기 있는 요 조건 그대로 갖고 오면 되니까 X가 4보다 작다 또는 X가 7보다 크다. 자, 이게 Q입니다. 이게 Q고요. 자, P는 P가 요거였는데 not P니까 이걸 부정해야 되죠. 그죠? 그지? 경빈이 해볼까? 요 범위의 부정이면 뭘까? X는으로 얘기해주세요. X는 작다 또는 A 플러스 1보다 원래 작았잖아. 그치? 요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원래 P라는 범위가 지금 요렇게 사이였잖아요. A와 A 플러스 1 사이였으니까 그걸 부정하게 되면 요렇게 돼야지. 그치? 바깥 범위가 돼야지. 그래서 A보다 작거나 A 플러스 1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요 범위 안에 요 범위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쵸? 그래야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판단을 내리고 서영아, 여기서 우리는 지금 뭘 그려서 풀어야 돼 이제? 여기까지 판단을 내렸어. 요 범위가 요 범위에 들어가야 돼.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할까? 수직선, 그죠? 수직선 그려야 돼요, 그치? 이건 반드시 수직선 그려서 풀어야 돼. 자, 수직선 그려가지고 여기 4 있고 여기 7 있는데 x가 4보다 작아요. 이거 x가 4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x가 7보다 커요. 자, 요게 지금 q죠. q가 이렇게 있고 이게 낫피에 포함돼야 되니까 요 범위를 그려볼 건데요. 요 범위를. 자, 요 범위가 얘를 포함하게 그리려면은 a가 어디 있어야 되겠니? 4보다 4보다 왼쪽? 여기? 오른쪽. 그치? 여기에 a가 있어야 이게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죠? 여기에 a가 있어가지고 x가 a보다 작다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가고.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1도 주어가 여기 써야 되니 여기 써야 되니? 첫 번째. 7보다 왼쪽 오른쪽? 왼쪽에 있어야지. 그치? 여기에 a 플러스 1이 있어야 x가 a 플러스 1보다 크다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초록색 범위 안에 파란색이 쏙 들어가게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요 그림이고, 그럼 요런 그림이 만들어지려면 서영아, a가 4보다 어때야 돼요? a가 4보다 어떻다? 크다 작다? 크다. 자, 등호는 넣을까 말까?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돼. 등호를 안 넣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언제 안 넣죠? 안쪽에 있는 애랑 바깥쪽에 있는 애가 있잖아. 안쪽에 있는 애가 여기를 색칠을 했고 바깥쪽에 있는 애가 색칠이 안 된 경우 있죠. 그때만 이 등호를 안 넣는 거예요. 그때 말고는 전부 등호를 넣는 겁니다. 자, 그럼 서영아, 이거는 a 플러스 1이 7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고 등호는 넣어야 돼. 그치? 넣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범위는 a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는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 결과적으로 요렇게 되는 범위가 최종적인 a의 범위가 되겠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정수 a 값의 합 하나를 얼마겠어? 15. 4랑 5랑 6이 되는 거니까. 맞니? 답은 15.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배운 것들도 잘 써먹으셔야 되고, 수직선이 핵심이죠. 수직선. 이렇게 범위 나오는 문제는 항상 머릿속에 수직선 그려서 생각해야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옆으로 갑니다. 67페이지로 갈게요. 67페이지 명제의 증명. 명제의 증명에서는 이제 뭐 증명하는 방법 몇 가지를 보여주긴 할 건데, 이제 책에 이런 거 있잖아요. 증명하시오 이런 거 있죠. 2번이나 3번이나 뭐 5번이나 6번이나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풀기 좀 어렵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패스하고 어떻게 증명하는 건가 해설지에 나온 증명 한번 읽어는 보세요. 읽어는 보시는데 직접 혼자서 쓰긴 좀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 패스하고 대신 이렇게 빈칸 채우기 문제들은 다 풀면서 가겠습니다. 자, 얘를 이제 증명을 해보는데 증명하는 방법 중에 아까 우리 대우 명제는 항상 원래 명제랑 참거짓이 같았잖아. 그러니까 원래 명제를 증명하기가 좀 어려울 때 그 명제에 대우를 갖고 와서 대우를 증명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거를 대우를 통해서 증명할 거예요. 그럼 먼저 얘 대우를 써봐야 되겠네. 요거의 대우. 뭘까, 하영아? 요거의 대우. 요런 뭐뭐뭐뭐에 대하여라는 건 그냥 상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요건 그대로 쓰면 되고 이 뒷부분을 뒤집어 주면 됩니다. 요거의 대우가 뭘까? 대우니까 이렇게만 그냥 이렇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것도 바꾸고 부정도 하는 거잖아. 좀 이렇게 그 국어적인 측면에서 n도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n이
짝수가 아니면 결국 뭐죠? 홀수. 홀수, 그죠? n이 홀수이면 뭐다? n제곱이 n제곱도 홀수다. 홀수이다. 그치? 이것이 대우명제입니다. 그죠? 얘를 증명하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n이 홀수이면 우리는 n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k-1로 표현할 수 있어요. 2k 하면 짝수인데 짝수에서 1 빼면 늘 홀수니까 2k-1로 쓰면 이게 홀수를 나타내는 모양이거든. 그러면 n제곱은 2k-1의 제곱이에요. 2k-1의 제곱. 그럼 경빈아, 2k-1을 제곱시키면 어떻게 되지? 그냥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이렇게 전개시키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지. 근데 그 뒤에 있는 모양을 보니까 요 뒤에 있던 플러스 1은 안 건드렸어요. 요 뒤에 있던 플러스 1은 안 건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2로 묶어놨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지금 2로 묶어서 쓰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2 괄호하고 어떻게 써야 돼? 2k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써야 돼. 그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빈칸에 들어갈 것은 2k제곱 마이너스 2k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굳이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튼 얘도 2로 묶었을 때 뭔가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 1이 붙어있다 이거야. 만약에 이 뒤에 플러스 1이 없었으면 얘는 무슨 수라고 볼 수 있어? 2로 묶여있으니까 무슨 수일까? 2의 배수, 짝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뒤에 플러스 1이 붙어있잖아. 얘가 붙어있음으로써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홀수가 되는 거야, 홀수. 그래서 2로 묶고 플러스 1이 붙어있으니까 이때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을 그냥 쓰라는 얘기네요. 2k제곱 마이너스 2k는 0 또는 자연수이므로 n제곱은 홀수이다. 여기 홀수라는 말이 오는 것이 포인트.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n이 홀수이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결과적으로 n제곱은 홀수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보여주고 싶었던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라는 얘기가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자,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것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고요. 두 번째 증명 방법이 하나 더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있다. 귀류법.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귀류법. 하영이 기억나요? 귀류법? 어떤 방법이었지? 귀류법. 주요가 기억나? 귀류법? 귀류법은 어떤 거냐면 내가 보여주고자,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혁이가 남자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주혁이를 여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혁이를 여자다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다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는 거지. 그래서 봐라, 주혁이를 여자라고 그랬더니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주혁이는 여자가 아니잖아. 남자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귀류법입니다. 그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모순이라 그래요. 모순. 모순이란 말 알아, 얘들아? 모순이란 말 알아요? 하늘아, 알아 이 말? 한데 뜻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대충 어떤 느낌이죠? 뭔가 네 말은 모순됐어. 그럼 뭐야? 잘못됐어. 뭔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모순이 아마 창과 방패란 뜻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그런 무슨 막 그런 거 있잖아. 사자성어 같은 거 보면 막 그런 얘기들 있잖아. 옛날 이야기 같은 거. 그래서 모순이란 말이 나도 한 초등학교 때쯤에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어떤 무기를 파는 장수가 무기를 팔러 와서 사람들한테 막 이제 막 장사를 하는 거야. 근데
자, 이 창은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엄청 좋은 창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방패는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입니다. 엄청 튼튼한 방패예요. 막 이렇게 광고를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앞뒤가 안 맞는 상황, 그 상황을 모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지금 여기서 주로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루트 2가 유리수이다, 이게 제일 유명하거든.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내용 중에서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이것이 참임을 보여주고 싶어. 그럼 먼저 얘의 반대로 출발하자 그랬잖아. 그럼 얘의 반대는 뭐죠? 얘의 부정은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이렇게 시작해 보는 거야.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것의 반대,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쭉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보이냐면 모순이 보여요. 모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봐라,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잖아, 이렇게 가는 거고. 자, 과정을 살펴보면 유리수라는 것은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내어지는 것을 우리는 유리수라고 해요. MN은 서로소인 자연수. 서로소 우리 했죠? 어떤 두 숫자가 서로소라는 건 뭐였지? 둘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그치? 뭐 3이랑 7처럼 이렇게 나눠보려고 했는데 나눌 게 없는 거. 분수로는 7분의 3처럼 약분시키려고 했는데 약분할 수 없는 거. 이게 서로소인 겁니다, 두 숫자가. 자, 그렇게 가정되어 있어요. 지금 유리수 하면 m분의 n이고 mn은 서로소인 자연수, 요렇게 세팅이 되는데, 그러면 그 식의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래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식에 양변을 제곱해. 요것도 제곱하고 요것도 제곱해. 그러면 2는 m제곱분의 n제곱이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거기다가 m제곱 이쪽에 곱해요. 그럼 2m제곱은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모칸 안에 들어갈 숫자는 2입니다. 그러면 얘를 보고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숫자가 2 곱하기 어떤 숫자잖아. 그러면 이 n제곱이라는 숫자는 최소한 2의 배수라고 할 수 있죠. 2 곱하기 어떤 숫자를 해가지고 n제곱이 된 거니까 n제곱은 2의 배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n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당연히 2의 배수입니다. 똑같은 숫자를 두 번 곱했는데 2의 배수가 된 거니까 n도 2의 배수였어야 돼요. 자, 그래서 n이 2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n을 2k라고 놓겠대. 짝수를 대표하는 모양이죠. n을 2k라고 놨어. 그러면 n을 2k라고 놓고 다시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정리한대. 요 식에다가 n자리에 2k를 또 넣어보겠대요. 그러면 좌변은 그대로 쓰고요. 자, 여기에 2k가 들어가니까 하영아, 2k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4k 제곱이 되죠. 그러면 양변에 2로 약분시키면 m제곱은 2k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아까랑 똑같은 원리로 k 제곱에다가 2 곱한 게 m제곱이니까 이번에는 m제곱이 경빈아 무슨 수다라고 볼 수 있어요? m제곱이 2의 배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m도 2의 배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아까 맨 처음에 mn은 서로소 이렇게 가정하고 출발을 했잖아. 근데 보니까 자, n이 2의 배수, 그리고 m도 2의 배수,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은 mn이 서로소일까 아닐까? 서로소가 아니게 되죠. 둘 다 똑같이 2의 배수가 돼버리면, 그지? 최대 공약수가 1이 안 되니까. 그래서 둘 다 2의 배수가 돼가지고 mn은 서로소라고 말했던 그 가정의 모순이 된다. 그 봐라, 잘못됐잖아. 그니까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야.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이 귀류법이에요. 귀류법. 자, 그래서 요런 게 귀류법이다. 그래서 귀류법에 대해서는 루트 2나 루트 3 증명하는 거, 그 과정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68페이지로 가볼게요.
오늘도 국어가 끝났어? 국어 끝났어? 일찍 끝났어? 자, 68페이지 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는 절대부등식이죠. 절대부등식. 자,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주어진 집합이 뭐 어떤 때는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때는 뭐 자연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숫자 몇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주어진 집합에 어떤 원소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참이 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절대부등식,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 자, 그럼 절대부등식인 것과 아닌 것을 좀 구분해 볼게요. x가 실수일 때, x가 실수일 때, 자,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까 아닐까? 어떨까, 경빈아? x자리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이게 무조건 될까? 아니죠.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5 같은 거 집어넣으면은 0보다 작잖아. 얼마든지 얘가 성립하지 않는 x값들을 찾을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절대부등식이라고 볼 수 없죠.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가 얘는 어때?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x가 x 빼기 1보다는 크잖아. 되죠? 이런 게 절대부등식이에요. 그 다음에 9번 하늘이, 얘는 어떨 것 같아?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를 만족하지 못하는 x값이 그럼 누가 있을 것 같아? 돼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되죠. 절대값이 씌워지는 순간 얘는 최소한 0보다 크거나 같거든. 근데 거기다 3까지 더해버렸으니까 0보다 무조건 크죠. 그죠? x에다가 뭐 음수 넣든 양수 넣든 상관없이 요런 게 절대부등식이다. 그럼 10번도 될까? 10번은 여나 누구 때문에 안 되죠? 7 때문에 안 돼요. 다른 숫자는 다 돼. 다른 숫자는 다 되는데 x에다 7을 넣는 순간에 이쪽이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0 때문에 절대부등식에서 탈락됐어요. 그럼 11번은 어떨까? 하영이 어떨 것 같아? 11번. 아까 전에 우리가 9번에서 이랬잖아. 절대값 x 자체가 0보다 어떻다 그랬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가 3을 더해 놓으니까 0보다 무조건 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지금 이것도 되게 비슷해. 여기서도 이 x-1의 제곱 있죠, 제곱. 제곱이 붙어 있으면 그 친구도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지 않을까? 그치? 제곱을 하는 순간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을 하는데 거기다 또 4를 더해놨어. 그럼 무조건 0보다 크죠. 그치? 그래서 절대부등식 맞고요. 절대부등식에서는 이렇게 제곱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제곱의 역할이. 자, 12번은 어떨까? 안 될까? 1이 넣으면 1의 제곱은 1이고 맞아요. 이거는요, 웬만한 숫자는 다 되거든요. 근데 주혁이가 방금 말한 1만 안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2x를 1로 넘겨가지고 요렇게 바꿔보면 이거 무슨 식이에요? 2차 부등식. 그 중에서도 얘는? 이거 아니야?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래서 얘를 x-1의 제곱으로 바꿔보면은 확실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곱이 붙어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0보다 큰데 x자리에 얼마 넣었을 때만 1 넣었을 때만 0이 돼가지고 성립하지 않게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부등식은 유일하게 1에 대해서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성립하지 않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절대부등식은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절대부등식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요. 빈칸 채우기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14번과 16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얘가 절대부등식이 된다는 거를 증명하라 그랬는데 증명 별거 없어요. 요런 증명은 별거 없어요. 그냥 요 식의 모양을 조금 바꿔주면 돼요.
봐봐.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뒤에 있던 2b제곱을요 둘로 쪼개요. 이렇게.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 있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면은 얘네 셋이 만나서 경빈아 뭘 만들어? 얘가 뭐가 되죠? 뭐의 제곱이 될까? 이거죠. 그쵸? 얘를 이렇게 바꾸어 놓고 그리고 나서 뒤에 남아있는 것도 b제곱이니까 결국은 얘도 제곱이고 얘도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얘 자체로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얘 자체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걔네들이 더한 것도 0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얘를 요런 모양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얘가 항상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16번도 보겠습니다. 16번. 자, 16번에서는 어떤 내용을 조금 활용해 볼 거냐면 A가 B보다 크다는 거를 보여줄 때요.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뭐가 있냐면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크다라는 거.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 요게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자동으로 얘도 됩니다. 그죠? 또는 자 여기에 만약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커요 라는 조건이 추가가 된다면 요때는 얘를 어떻게 봐도 되냐면 A제곱이 B제곱보다 커요 라고 보셔도 돼요. 요 조건이 있을 때는.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것이 0보다 커요 하고 어때?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가 얘를 보여주고 싶은데 만약 A, B가 모두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것만 보여주면 이것도 확인이 되는 거라는 거야.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16번에 있는 식은요 전부 뭘 쓰고 있어요? 루트를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루트를 쓰고 있는 애를 우리가 대소 비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걸 제곱해서 비교하는 게 편하거든. 그래서 자 얘를 지금 이쪽에서 설명한 얘를 A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B라고 생각을 해보면 A가 B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여기 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A 자체도 양수, B 자체도 양수입니다. 따라서 이걸 보여주기만 하면 얘가 증명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A제곱 빼기 B제곱에 해당되는 식을 처음에 써볼 거예요. 근데 예. A-B가 0보다 크다는데 저 조건이 있을 때 왜 이항시키면 돼요. 얘가 얘하고 같다라는 거는 아무 조건도 필요 없어요. 항상 돼요. 이 조건과 이 조건. 그냥 B를 이쪽으로 이항시킨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한다고 할 때는 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조건이 없으면 3이랑 마이너스 2 같은 거 생각해보면 되잖아. 아니다. 3이랑 마이너스 5 같은 거 생각해보면 되잖아. 이거는 3이 마이너스 5보다는 크지만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해버리면 이게 이렇게 뒤집히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뒤집히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A, B가 모두 0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있어야, 이 조건이 있어야 우리는 얘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조건이 있을 때는 A-B가 0보다 크다는 걸 못하는 거예요. 아니지, 이건 늘 할 수 있지. 근데 이 친구는 지금 A, B가 전부 루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넘겨가지고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얘를 잘 비교하기 위해서는 제곱이 필요하고 제곱을 하려고 보니까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제곱을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걸 써보면 루트 A랑 루트 B랑 더해가지고 제곱한 게 A제곱이고 그 다음에 루트 A 플러스 B를
통째로 제곱한 게 b제곱이고 이렇게 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하느라 전개하면 뭐야 이거? 근데 루트 a 제곱은 그냥 뭘까? a죠, a. 그리고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2 루트 아니, 왜냐면 얘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잖아. 이렇게 써야죠. 그리고 뭐야? b. 그지? 요게 지금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요, 제곱을 시키면 그냥 뭐만 싹 없어질까? 루트랑 요 제곱이랑 그냥 쓱 없어지고 그냥 a 플러스 b가 남겠죠. 그지? 근데 빼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빼기 a 빼기 b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a, b가 다 어떻게 돼? 이렇게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남는 거는 2 루트 ab 밖에 없는데, 자, 잘 생각해 보면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2 루트 ab는 무조건 0보다 어떤 숫자야? 0보다 큰 숫자야, 무조건. 그지? 그래서 무조건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됐죠?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보여진 거지. 그지? 그래서 그게 보여지면 아까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자,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루트 a 플러스 b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한 거다. 그치? 그래서 이런 증명들은 사실 이제 여러분이 그냥 혼자 힘으로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직접 증명하시오라는 문제는 좀 패스하시고, 여기 뭐 13번이나 15번처럼 빈칸 채우는 문제들 있잖아. 그럼 빈칸 채우는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쪽으로 가서 오늘 그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애가 여기 있어요. 바로 요 친구. 요게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친구다. 우리 특강 시간에도 했죠. 산술기압, 산술평균, 기압평균.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를 산술평균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평소 그냥 쓰는 평균이죠.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한 거, 그걸 산술평균이라고 부르고, 둘이 곱해가지고 루트를 씌운 것은 기하평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가 성립한다는 것이, 이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우리가 흔히 그냥 산술기하 공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식입니다. 근데 이 산술기하 공식에서 꼭 체크해야 될 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산술기하는 아무 때나 쓸 수는 없고요. 요거 있죠. 그 산술기하를 쓰는 두 주인공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산술기하 공식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A와 B가 똑같을 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에 대해서 결국 문제에서는 질문을 하거든요. 주로 언제 쓰이냐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나 아니면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질문에 많이 쓰여요. 근데 얘가 최소값을 갖거나 얘가 최대값을 갖는 그 상황이 결국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등호가 이때 성립한다는 게 문제를 풀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 모양이랑 요거랑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페이지에 17, 18, 19번들은 빈칸 채우기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과정을 잘 보면서 빈칸 한번 채워보시고, 우리는 산술기하를 쓰는 문제들을 해볼게요. 20번으로 가볼게요. 자, 20번부터 이제 밑에 세 문제가 산술기하를 쓰는 문제인데, 좀 전에 우리가 산술기하 공식이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이제 기본 공식이었잖아. 실제 문제를 풀 때는요,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양변에 2 곱하면 어떻게 돼? 요게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모양으로 변형시켜서 주로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 공식을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공식을
여기다 활용을 해볼 거야. 여기다. 일단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주어가 a와 a분의 1 둘 다 0보다 어떨까? 크겠지. 그러면 이 녀석을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은 a 플러스 a분의 1 자, 부등호 해주고 2 루트 a 곱하기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하영 이해되니? 여기 b 있지 b 역할을 여기서 누가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얘가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요 오른쪽에 있는 b 자리도 a분의 1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죠? 그렇게 써보니까 얘네들이 곱해져가지고 얼마가 돼요? 1 돼버리잖아. 그러면 결국 이 우변의 시계값은 얼마냐면 2가 되는 거니까 결론은 a 플러스 a분의 1이 2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답이 나온 거지 지금? a 플러스 a분의 1의 최소값이 몇인 거야? 2인 거예요. 2. 그지? 이거 가장 단순하게 지금 산술기하를 적용하는 문제고요. 자, 21번도 똑같아요. 21번도 역시 이 b분의 a하고 a분의 b를 이 공식에서의 얘랑 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해보면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 자 부등호 해주고 2 루트 해주고 자 요 안에다가 어떻게 쓰면 돼? 순서대로 b분의 a 하고 더해요? 곱하기 a분의 b 하고 요렇게 쓰는 것이 이제 산술기하를 적용시킨 겁니다. 서영이 어떻게 한 건지 알겠어? 봐봐 서영아 여기에 이 a 있잖아 a 요 a가 이 문제에서는 얘가 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b 있죠 b b가 여기서는 얘가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네모 안에 지금 a 들어가고 b 들어가 있으니까 똑같이 네모 안에서 얘하고 곱해지는 형태가 되면 이 공식을 적용한 게 되는 거죠. 근데 곱해보니까 루트 안에는 그냥 얼마예요? 쭉쭉 지어지고 1. 그럼 앞에 2만 붙어 있으니까 얘가 또 2가 돼가지고 결론 b분의 a 플러스 a분의 b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 그래서 최소값은 2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도 똑같아요. 22번도 역시 자 우리는 앞에 있는 친구를 공식에서의 a처럼 생각할 거고 뒤에 있는 친구를 b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대로 해볼까? 여기다 그대로 크거나 같다 하고 2 루트 9a 곱하기 a분의 4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럼 하영아 이건 계산하면 얼마니? 이 루트 안에가 얼마가 돼요? 36. 그럼 루트까지 하면은 6. 루트 36이니까 6. 근데 곱하기 2 하면은 12.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네. 그래서 9a 더하기 a분의 4는 1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최소값은 12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지금 산술기하를 아주 그냥 단순하게 바로 적용만 시키면 끝나는 문제들이고 당연히 이제 요거보다 조금 어려운 유형들이 있겠죠. 그래서 뒤에 산술기하 문제를 먼저 볼게요. 뒤에 71쪽 봐봐. 71쪽. 71쪽에 여기 지금 9번부터 9번, 10번, 11번, 12번 전부 산술기하 쓰는 문제들이에요. 자, 근데 9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놈이랑 요 놈을 그대로 주인공 삼아서 산술기하 쓰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아까 전에 썼던 그 산술기하 공식에서의 A, B가 여기서는 2A하고 3B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쓰시면 되고요. 10번 봐봐. 10번. 자, 10번은 둘씩 짝지어서 산술기하를 하면 됩니다. 둘씩 짝지어서. 무슨 말이냐면 얘를 4A 더하기 A분의 4 더하기 3B 더하기 B분의 3 이렇게 봐가지고 얘네 둘이 산술기하 해서 자, 얘 더하기 얘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냐면
2 루트 4a 곱하기 a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또 얘네 둘이 산술기야 해서 얘네 둘이 더한 거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냐면 2 루트 3b 곱하기 b분의 3보단 크거나 같고, 이렇게 둘둘 따로 가는 거야. A 있는 애들끼리 가고 B 있는 애들끼리 가고. 그럼 결과적으로 요쪽은 계산하면 뭐야 하느라? 8이죠. 얘는 8이고 요거는 계산하면 뭐야? 6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8 이상이고 요거는 6 이상이니까 둘이 더한 거는 얼마 이상이다? 14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둘씩 따로 산술기하를 해주면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번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근데 11번 문제는 10번 문제를 풀고 나면은 11번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은 11번도 그러면 지금 a 플러스 a분의 1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a분의 16이 곱해져 있으니까 방금 10번 푼 것처럼 얘네 둘이 산술기하 해가지고 얘는 2 루트 a 곱하기 a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얘네는 2 루트 a 곱하기 a분의 1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 계산하면 2고 얘 계산하면 4인가? 아니다 8인가? 그지? 그니까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네들이 곱한 거는 16보다 크거나 같겠네? 엄청 잘 풀었네? 하고 16이라고 쓰면은 그러니까 최소값을 16이라고 말하면은 이 16은 최소값이 안 돼요.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산술기하를 쓸 때 10번과 11번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10번은 지금 보면 앞에 있는 애들에는 A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고 뒤에 있는 애들에는 B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죠. 서로 다른 문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10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얘대로 산술기하를 쓰고 얘는 얘대로 산술기하를 써도 돼요. 다른 문자에 대한 얘기니까 얘는 얘대로 최소가 되는 순간이 존재하고 얘는 얘대로 최소값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는데 근데 11번은 그렇지가 않아요. 11번은 보면 앞에 있는 부분도 어떤 문자가 들어가 있어? A가 들어가 있죠. 뒤에 있는 괄호도 또 A가 들어가 있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아까 산술기하에 대해서 기억하라 그랬던 내용 중에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였죠? 0보다 클 때. 아니 그거는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조건이었고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였냐면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서로 같을 때.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a 더하기 a분의 1이 2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 a와 a분의 1이 똑같을 때예요. a와 a분의 1이 똑같을 때라는 건 a가 얼마일 때일까? a가 a분의 1일 때 그때 우리는 이 최소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a가 a분의 1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a가 1일 때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부분이 2라는 최소값을 가지려면 a가 1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부분은 산술기하의 주인공이 a하고 a분의 16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8이라는 값을 가지려면 어때야 되냐면 a랑 a분의 16이랑이 똑같을 때예요. 이때는 a가 얼마일까? 얼마야 경빈아? a랑 a분의 16이 똑같을 때? 양변에 a 곱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a제곱은 16 아니야? a제곱은 16. 그럼 a가 얼마란 얘기야? 4. 그지? 양수들 중에 생각하는 거니까 a는 4.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얘가 최소가 될 때와 얘가 최소가 될 때는 서로 다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최소값을 가질 수가 없어. 얘를 최소로 만들면 얘가 최소가 안 되고 얘를 최소로 만들면 얘가 최소가 안 돼. 그러니까 얘가 2가 되고 얘가 8이 되는 그 상황이 같이 벌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16이라는 최소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같은 A라는 문자를 갖고 있어서. 근데 아까 위에 있는 상황은 얘는 A고 얘는 B이기 때문에 얘는 얘대로 최소값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얘도 얘대로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별개의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11번은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고 이건 동시에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푸냐? 자, 11번을 푸는 제대로 된 방법은요. 전개를 시키는 겁니다. 전개를 시키는 거예요. 자, 얘를 전개시켜 볼게요. 전개시키면은 이렇게 전개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16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분의 16 이렇게 됩니다. 맞니? 그럼 보세요. 여기 중간에 이제 17이라는 숫자가 하나 나왔죠. 17 나왔어. 그럼 17은 그냥 17이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a제곱과 a제곱분의 16. 자, 요 놈과 요 놈을 두 주인공으로 해서 우리는 산술기하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부등호 넣어주시고, 자, 17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17은 가만히 그냥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산술기하 공식에 의해서 여기 뒤에 이제 2루트 그리고 두 주인공이 이제 곱해지는 거지. a제곱 곱하기 a제곱분의 16 요렇게. 그러면 a제곱 날라가니까 얘가 4가 되죠? 그러면 4, 2, 8이니까 17 더하기 8 얼마야? 25. 자,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된 최소값이 되겠고 이 문제에서는 그 최소값을 가질 때 그때의 A값을 물어봤죠. 이 최소값을 가질 때라는 게 결국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란 얘랑 얘가 어떨 때였어요? 얘랑 얘가 같을 때였죠. 그럼 얘랑 얘가 같을 때 A값이 얼마일까? 이거 두 개가 똑같을 때. 암산 안 되면 또 아까처럼 A제곱 곱해보면 돼요. A제곱이랑 A제곱분의 16이 똑같다. 그럼 양변에 A제곱 곱해버리면 이거 없어지고 요거 A 4제곱 될 거 아니야. 이렇게 A 4제곱이 16. A 몇이겠어?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언제 가장 최소가 되느냐? A가 2일 때 최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산술기하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문제예요. 전개시켜서 푸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12번도 살짝 변형시켜서 푸는 건데 12번은 모양만 좀 얘기해 줄게요. 자, 요렇게 생긴 친구의 최소값을 우리가 산술기하로 풀기 위해서는 여기에 약간의 변형을 주셔야 돼요. 자, 중간에 빼기 5를 하나 넣어줍니다. 자, 요 분수는 그대로 썼고요. 자, 내 맘대로 빼기 5를 넣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뒤에서 더하기 5 들어가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요놈과 요놈을 두 주인공으로 해서 산술기하 쓰시면 되겠죠. 그치? 여기에 빼기 5가 들어가야지만 산술기하를 이렇게 썼을 때 그때 자, 얘네 둘이 이제 2하고 루트 안에서 곱해질 거 아니야. x-5하고 x-5분의 1하고 이렇게 곱해질 거 아니야. 그치? 곱해졌을 때 요게 없어져 줘야지 계산이 된단 말이야. 우리 위에서 본 것처럼 산술기하 했을 때 곱했을 때 이게 지워져야지 최소값이 나오거든. 근데 이 상태, 처음 상태 그대로 산술기하 해버리면 이게 안 지워지잖아요. x랑 x-5랑 이거 지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울 수 있도록 x-5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다가는 당연히 얼마를 달아놔야 될까? 얘는 지금 산술기하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죠? 얘네 둘 가지고 산술기하 한 거죠? 그럼 플러스 5는 그냥 그대로 뒤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x-5, x-5 이렇게 지워지니까 요 앞에 있는 부분 통째로 얼마가 돼? 2가 되네. 그치? 그럼 2에다가 5 더해서 얼마구나?
7이구나 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 70페이지에는 증명하라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70페이지에는 직접 증명하라는 문제 있죠. 뭐 1번, 2번, 5번, 6번 이런 거는 뭐 나는 한번 풀어보겠다 하면 풀어보셔도 되는데 증명 과정을 쭉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되면 그냥 해설지에 있는 증명을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읽어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번 읽어보시고 자 5번, 6번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나머지 문제 이런 빈칸 채우기 문제는 풀어보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71까지고 숙제는 71까지고 우리 또 방학이잖아. 방학이라서 네, 프린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방학 때 심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프린트를 줄 테니까